개념 48 삼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은 삼각함수는 그래프 특성상 탄젠트를 제외하고 사인과 코사인은 이미 그래프 특성에서 뭘 갖는지 여러분들 막 눈치챘을 거야, 그죠? 자,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다 보면 왜 이렇게 두껍지? 자,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얘들아, 사인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한 주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이야? x 값의 범위와 상관없이 y 값은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최대 최소를 간정하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최대값 최소값을 금방 찾아낼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제 문제 풀으셔야 되냐면, 자, 이제 이게 이런 거에 등장해. 사인이라든지 코사인이라든지 탄젠트가 제곱이 등장하거나 여러 개가 등장해요. 그럼 이걸 뭐 하냐면 바로 치환을 해야 돼. 자, 치환을 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야? 기억해봐. 그렇지, 항상 1이야. 그 다음에 사인 x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랑도 같아. 이게 탄젠트도 있죠.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x는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이런 도구를 써서 한다는 거야. 또 뭐가 있냐면 절대값이 있는 경우도 있어. 여기 이제 사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부터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을 해서 자,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치환을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 치환을 하면 뭐가 생겨? 그렇지. 구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고 치환된 값을 살펴보면 어떻게 방식이 나오냐면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 사실 여기까지 하고 3차도 나오고 4차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단 수능 범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2학년 상황 여기선 등장하지 않아. 물론 재수생들은 공부를 미리 해야겠죠. 두 번째, 1차 함수인데 절대값이 있는 경우가 등장해. 세 번째 보면 유리함수라든지 혹은 무리함수 형태로 등장을 해. 그럼 이제 왜 이런 형태가 등장하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수상수하는 수능으로 갈수록 어디 범위냐 포함이 안 돼. 그 간접 범위야. 직접 범위에서 걔네들 물어보고 싶으면 이런 삼각함수를 통해서 치환된 형태로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머릿속에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절대값이 있는 함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최대 최소값 구했더라? 그죠?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잠깐 스톱하시고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거나 선생님한테 와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와서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았죠? 되나요? 요렇게 할 텐데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한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제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같이 여러분들 밑에다 정리해. 개념 노트가 있으면 뒤쪽에다 좀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한 장에 한 개념을 쓰니까. 자, 한번 볼게.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자, y가 있고요.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있어. 자, 근데 그냥 사인 코사인 나오게 되면 우리가 최대 수가 금방 구하지만 얘는 안 나왔다는 거야. 그지? 불편한 게 눈에 보이시죠? 뭐가 불편해? 이게 불편하죠. 얘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지? 그럼 얘를 뭐야? 우리가 바꿔주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기 좋게 치환하는 과정을 거칠 거야. 그럼 일단은 사인과 코사인을 통일해야지 뭔가 풀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은 뭐야? 그렇지.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가 1인 걸로 통일이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거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고 더하기 1 돼서 이제 치환하기에 좀 좋은 것들로 이제 모여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여기서 바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는데, 자, 치환하면 뭐 생각하라 했어?
구간의 변화를 생각하라 했었죠. 자, 그러면 사인을 볼게요. 코사인을 볼게요. 자, 코사인을 보시면 얘는 이 x축을 중심으로 이제 y축도 있죠. 이렇게 y축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그래서 1까지 올라가고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겠죠. 그치? 범위가 없잖아 지금. 그치? 이런 상태에서. 따라서 t의 범위는 어디야? t의 범위는 마1보단 크고 1보단 작다라고 구간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y값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t 더하기 1. 여기서 t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어떻게 1보다 작은 2차 함수 형태로 바뀐다. 됐어요? 이해됐어? 자, 마무리 합시다. 그럼 얘는 뭐야? 위로 볼록인 함수네요. 자, 위로 볼록인 함수고요. 됐어요?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t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얼마 돼?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값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여기는 4분의 1이고요.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1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살펴보시면 봐봐. 1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 정도에 있죠. 마이너스는 좀 더 길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우리 2차 함수의 특징이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 t가 2일 때 2분의 1 때 무슨 값? 최대값. 최대값은 이걸로 계산하시고요. 그럼 최소값은 뭘로 계산하시면 돼? t가 얼마일 때 1일 때니까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바로 된다.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자 이런 경우야. y는 절대값 씌워주고요. 2 sin x 이렇게. 그다음 하나 더 할게요. 빼기 절대값 더하기 2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불편한 건 누가 불편해? 절대값이 불편합니다. 일단은 얘를 뭘로? 요는 뭘로? 그렇죠. 얘를 sin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가시죠?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지. 1에서 무슨 값? 최대값 마이너스 무슨 값? 최소값을 지지겠죠? 요거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지? 정리할게요. y는 하고 난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시고요. 뭘로 바뀌어요? t로 바뀌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십니다. 됐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기억나봐. 그죠? 이거는 뭐가? 기억해봐요. 절대값이 뭐가 되는 곳에서? 0이 되는 곳에서 원래는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t가 2분의 1보다 클 때랑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남는데 이걸 그래프로 옮겨보면 기억날 거야 아마. 그래프로 읽어보면 어디에서 여기가 2분의 1 되는 곳에서 집어넣으면 얘가 2란 말이야. 그 2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V자로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시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쵸?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t의 범위가 살짝 t의 범위는 그렇죠. 마1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기 때문에 범위를 다시 한번 설정하시면 여기가 얼마래? 이쪽이 이제 1쯤 되고요. 마이너스는 좀 더 위로 올라갔겠죠? 오케이. 그치? 그럼 최소값은 언제 갖는다? 요때 1을 갖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갖는다.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집어넣어 봐야 돼? t가 마이너스 1 때를 집어넣으면 y는 자 절대값 씌워주시고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얼마 돼? 마3 되고요. 더하기 2가 되니까 얼마? 5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됐죠? 이해하셨죠? 그지? 물론 얘는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상해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면 선생님 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요거 적으시고 선생님한테 오셔갖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했죠 물어보면 선생님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줄게요. 알겠죠? 됐나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문제를 몇 개 더 풀면서 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 풀어봅시다. 자 94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보면 두 가지가 눈에 거슬립니다. 첫 번째가 뭐야?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고요. 얘도 거슬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할 거리가 바꿔야 될 거리가 좀 많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부터 한번 바꿔놓읍시다.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자 x-3분의 파이가 참 불편해요. 그죠? 그럼 이걸 뭘로? 세타로 선생님 바꿔볼게요. 그러면 x-는 이 범위가 x의 범위니까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시면 돼? 양변에다가 3분의 파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친절하게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보자고. 이거 좀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세타가 되고 이쪽 얼마 돼?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정리할게 한번. y는 정리하시고 2 하고 난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불편해. 그죠? 뭘로 바꿔줘야 돼? 그치. 사인이 제곱 더하기 코사인이 제곱이면 얼마야? 1이므로. 그죠? y 값은 2배를 해주시고 1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 됐죠? 따라서 y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로 좀 구하기 쉽게 나왔다. 물론 모두 정해놔야 돼. 이제 이걸 또 한번 치환할 거니까 그지? 이제 또 범위도 또 한번 설정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사인 코사인 나왔을 때 범위 설정하는 방법 뭐야? 그렇지. 우리 원 생각해야죠. 자, 원 딱 그려주시면 자, 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 그려주시고요. 자, 볼게요. 자, 사인의 보자. 세타가 마이너스 3부터. 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각이겠죠? 동경을 어디다가 그려줄까? 이따 이렇게 그려줄까?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0. 보기 편하게,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 보면 30도까지. 자, 30도까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30도까지. 이렇게. 괜찮겠어?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은 치환할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얘기야. 자, 코사인은 뭐야? 코사인은 R분의 뭐가 돼? R분의, 그치, X좌표. 기억해? 그쵸? X좌표. 기억해? R분의 X좌표. 그치? 자, 보자. 그럼 요거 이제 1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요거 1. 단위면 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가장 길어질 때는 언제야? 코사인 좌표가 얼마야? 요거 1일 때죠. 1이 제일 길어지죠? 괜찮겠어? 가장 짧아질 때는 어디겠어? 가장 짧아졌을 때는 여기 하는 여기 1이고 60이면 좀 더 올라가니까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60일 때가 짧아지겠죠. 그지? 그럼 코사인 60이면 얼마인 거야? 코사인 60이면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면 얼마야? 얼싸안코니까 코사인은 양수 얼마야? 2분의 1 됐죠? 따라서 이걸 치환할 거니까 코사인 세타 곧 t로 치환하게 되면 이 범위는 어디서?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 등호 들어가는 거는 요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죠? 요 안에 있는 값들 때문에. 그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합시다. 자,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t가 되고요. 플러스인데 이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요? 요것보다는 크고요. 이것보다는 작다라는 이차함수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뭐야?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거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에서 같죠? 꼭점 좌표 얼마냐? t가 얼마일 때니? 4분의 1일 때네. 마이너스 2분의 b일 때.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1이잖아. 그치? 그럼 범위를 한번 볼까요? 자, 범위를 한번 보면 자, 범위를 한번 볼게요. 범위를 한번 보시면 얘가 2분의 1이면 이쪽이죠. 4분의 1보다 2분의 1 크니까. 그렇죠? 여기서 무슨 값 가져요? 최대값을 갖고 1일 때 무슨 값? 최소값을 간다는 거죠. 여기가 t가 얼마일 때야? 2분의 1일 때고요. 여기가 t가 얼마일 때야? 1일 때라는 거죠. 그때 y값 넣으면 얼마 돼? y값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가 되죠. 정리하시면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은 2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하고 정리하시면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1 더하기 2기 때문에 맞죠? 얼마 돼? 1이 됩니다. 됐죠?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합은 얼마 돼?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모르면 반복 시청 알겠죠? 또 모르면 선생님한테 가져오셔갖고요. 알고 넘어가셔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95번 가볼게요. 자, 95번 문제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뭐야? 좀 불편한 애가 누구야? 그렇지. 분수고요. 코사인 세타가 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얘는 괜찮죠? 얘는 뭘로 고쳐줘야 돼? 아, 코사인 세타를 나는 지금부터 t라고 치환할 텐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코사인 세타는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되죠. 어디까지? 1부터 마일까지죠.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치환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얼마야? 마일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야? 1까지 되는 거니까, 쟤를 정리하시면, y는 정리하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t가 되고요. 이쪽은 2 더하기 t가 되므로 무슨 함수로 바뀌었어? 이거 뭐라 그러냐? 기억나? 그렇지. 유리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x 플러스 b라고 얘기하고 cx 더하기 d라고 얘기하는데 유리함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야? 얘는 뭐가 있다? 점근선이 있다. 점근선. 점근선 좌표 x는 얘가 0이 될 때니 x가 뭐가 될 때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고요. y는 a분의 c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됐나요? 됐어요? 요 내용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한번 이제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x좌표 그리고요. 자, y좌표 그리시고요. 점근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점근선. 자, 점근선 그리시면 x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그렇지, 2일 때. 자, 마이너스 2일 때. y는 얼마 돼?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이 바로 좌표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1, 3이냐, 2, 3이냐라고 할 때 그냥 대충 하나 집어넣어. 뭐 0?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2분의 3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2분의 3. 그렇죠? 따라서 0일 때 마이너스 쪽이죠. 자, y 값은 2분의 3이고요. x 값은 0 집어넣는다. 다시. 선생님 잘못했다. 미안. 점근선 좌표를 잘못 찾았죠? 요거 다시 할게요. 요거 다시 할게요. 잘못 찾았어. 여러분도 지우세요. 아니면 선생님 하는 거 보고 지워. 자, 다시. 자, x좌표가 그리시고요. y좌표를 그리시자. 이렇게 됐죠? 점근선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2는 맞죠?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인 건 맞죠? 자,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일 때 y 점근선 어떻게 예분의 2가 얼마나? 1이 점근선이죠? 1이 점근선이다. 대충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좌표 갈 건지 어떻게 하면 돼? 1사분면이 2사분면이 어떻게 하면 돼? 0을 집어넣었죠.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이 정도쯤에 지나겠죠. 이 정도. 그지? 따라서 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대충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쪽이 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요? 마일부터. 마일은 이쯤에 있게 대충. 그죠? 마일부터 어디까지라고? 1까지라고요. 그러면 1일 때, 1이 여긴지 어딘지 모르니까 선생님 그냥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 최소값. 1일 때 무슨 값?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느낌 오시죠? 아, t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정리하시면 얼마 돼 이거?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고요.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어디?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얼마냐 이거? 밑에는 3 되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라고요? 최소값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이 됩니다. 됐죠? 자, 잘 정리하시고 다음 개념에서 볼게요.